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문화 가이드 고민정입니다. 네, 우리 고 박사님이 문화야 놀자의 문화 가이드라면 저는 놀자를 맡아서 여러분께 웃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그렇죠. 방송이면 방송, 웹툰이면 웹툰, 그리고 영화, 문학, 그리고 방송, 많았죠? 음식까지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요. 코미디도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 다음으로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게 개발 쪽. 맞습니다. 이쪽이 많은 또 관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도시 이야기를 한번 도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 제 개발. 얘기인가요? 상관이 있나요? 제가 또 까도남 아닙니까? 까칠한 도시 남자. 제 얘기 같네요. 그러면 오늘 한번 같이 재미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도시 이야기 중에서도요. 도시 이러면 가장 생각나는 도시 어디가 있을까요? 강남 스타일 아닐까요? 강남 스타일! 그렇습니다. 도시 이야기 중에서도 강남. 오늘 강남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탄생. 강남의 탄생. 저자분이십니다. 한종수 작가님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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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이렇게 방송에 와주셔서 정말 환영하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요, 오신 모든 작가분들, 모든 분들이 본인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신 설레가 있어가지고 인사를 먼저 직접 하셨으면 시청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종수 작가입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강남의 탄생과 그리고 라멘의 재발견, 그리고 제가 그 외에도 이제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비롯해가지고 도시 관련과 그리고 약간 미시사 쪽으로 많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강남하고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강남의 탄생이라는. 스타일은 일단 강남이세요. 스타일은 굉장히 강남이신데. 그러세요? 그 강남의 탄생이라 그래서 이제 센티멘탈하고 날카로워 보이시는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왠지 굉장히 인심 좋으실 것 같고. 진짜 강남 스타일. 집에 와 밥 한 술 하고 가 그러실 것 같고.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남의 탄생이라는 책을 집필하셨을 때, 처음에 이 집필하셨을 때 배경이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토지공사에 좀 근무를 했었어요. 요즘 시끄러운 LH 중 L이었죠. 랜드. 그런데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다들 이제 서울 물론 이제 계속 토박이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이제 고향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대전에 가면 둔산지구가 있고요. 광주에 가면 상모지구가 있고 대구에 가면 수성지구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 웬만한 도시들 가보면 신도시를 만들어서 다 옮겼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대개 이제 토지공사랑 주택공사 또 지역공사들 이런들이 이제 작품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고서 거기다가 이제 시청, 법원,
방송국, 이런 알짜배 기관들이 다 옮겨갑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구도시면 역하고 시장밖에 안 남죠. 이제 그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는 그렇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좀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오. 그 답이 강남이 성공해서 그런 도시 개발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 서울이 성공을 하니까 지역에도 조그만 강남들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수성, 대구로 치면 둔산, 수성, 뭐 둔산, 뭐 상무 이런 집, 뭐 2, 30만짜리 도시가 봐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할 것 없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강남이 성공을 해서요. 이제 전국에 대해 조그만 강남들이 다 생긴 거죠. 규모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이 책의 강남은 약간 중의적인 의미도 있네요. 서울의 강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지방마다 강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까지 더 고민을 하고 써보려고 해봤는데 그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의문을 가져가지고 그럼 강남에 대한 책이 있나라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서울에 대한 책들에 이렇게 흩어져 좀만 있고. 이제 부동산하고 교육에 대한 책만 많지 강남 자체를 이렇게 쭉 조망한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봐야지 하고서. 어떻게 보면 그 강남 문화권을 어떤 트렌드로 컨텐츠로 만드신 1호가 아니실까 생각하는데요. 그죠? 없지 않나요? 그 전에 강중만 교수님이 쓴 책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분은 이제 언론하고 사회 쪽이셔가지고 도시 자체에 대한 집중도는 조금 약했어요. 아니 그분을 뭐 폄하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관점이 조금 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갖다가 이제 건축하고 이런 교수님들한테 선물을 몇 권 드렸더니 나중에 읽고 나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소재가 있었는데 아마추어한테 뺏겼다. 지금은 훨씬 더 프로가 되셨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작가로서는 훨씬 인지도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좀 인지도가 붙었어요. 많이 팔고 그랬으니까 책을. 네. 그런데 사실 강남이라는 도시가 그 신도시로 개발하는 1호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죠. 1호는 아닌데 강남이 성공을 하면서 다른 데가 다 같이 잘 어떻게 벤치마킹이 됐다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서울이라는 거죠. 일단 그게 뭐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된 거죠. 다른 도시들도 물론 뭐 둔산이나 수성이나 다 성공을 했다고 보아지지만 이제 서울을 하고 붙어 있다는 게 뭐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밀어준 거죠. 학교도 옮기고 뭐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그 중요한 시설들도 많이 이전을 했고 그랬으니까 그런 뭐 요즘 표현으로 이제 버프를 엄청나게 받은 거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급이 다를 정도로. 딴 데 하면 거기 그 동네 시청 물론 그 동네에서는 그게 큰 거지만. 뭐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전을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70년대 이후에서도 90년대에서도 테헤란로를 비롯해서 IT 그렇죠. 개발 쪽이 또 많이 올리고요. 저도 많이 알고 있네요. 그러게요. 강남에 관심이 많으셨. 살긴 살았었어요. 도시남이 월세로 많네요. 살았었습니다. 월세로. 강남이 개발되고 이러면서 그 강남 쪽에 이제 이런 학교들이 되게 많이 이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거기 또 참여하지 못한 또 이런 에피소드들이 또 많다고 또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4대문 안에 있는 명문들 중에서 이사를 못 간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못 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K2라고 해서 경기고 다음에 경복고를 내가 아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청와대 옆에 있는 땅이라 아무도 사는 사람이 거기 뭐 높일 수도 없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렇죠. 청와대 옆이라고 하니까 못 간 거죠. 경복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안국동, 개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안국에서 쭉 들어가는 중앙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북촌이라고 요즘은 많이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가보시면 길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짓고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구 땅은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안 팔려가지고 이사를 못 가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전을 못한 데는 결국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었군요. 그러네요. 부동산 개발. 뭐 이게 그게 자기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간 학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간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다뤄왔던 우리 문화야 놀자에서 다뤄왔던 주제들 중에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에 이 강남에 제일 궁금한 거는 처음에 이 개발이 어떻게 됐을까? 첫 시작, 첫 출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뭐 제 책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예요? 정보판을 좀 낼 겁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거 좀 더 넣어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뒤에 나온 책들이란가 자료를 던져 찾아보고 그랬는데 우선 이제 그 강남이 개발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남북 분단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어지나요? 왜냐하면은 만약 우리가 통일된 나라였으면 파주나 이쪽을 개발했을 거예요. 파주나 고양이나 개성 가지고 사이 땅들이 강남처럼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일단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잘 안 쓰긴 한데 옛날에 평양방 감사들 지시르면 그만이란 말이죠. 근데 왜 하고 많은 벼슬 중에 평양 감사일까요? 왜일까요? 평양이 아니 영의정도 있고 좌의정도 있고 판서들도 있고 대사원도 있는데 하필 왜 평양 감사겠냐 이거죠. 그 많은 벼슬 중에. 글쎄요. 그러네요. 그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 두 번째 도시라는 거죠. 그 당시 평양에 그러니까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시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조공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떡고물이 좀 떨어져. 떡고물이 좀이 아니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평양 기생들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색 잡기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잘 안 알려진 건데 일제시대 때 대경성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1965년에 완성이 되는. 걔네들이 계속 우리나라 이제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뭐였냐면은 서울하고 인천을 합쳐서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중에 보면은 노량진문을 딱 잘라 있고 강남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천하고 이렇게 인천을 합쳐가지고 서울 강북하고 해가지고 대경성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이제 공단을 개발을 하고 이제 걔네들 말로 이제 대륙 진출을 할 그런 무기들을 실제로 부평에 좀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경인선하고 경부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큰 도시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강남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외된 도시였네요. 강남은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강남은 아예 옛날 조선시대 때나 일제시대 때나 관심이 없던 도시였죠. 지역이었죠. 그때 도시가 아니고. 잠시 전에 말씀하셨던 뭐 파주라든가 그쪽은 뭐 대중의 관문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지만 자 그럼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보자고요. 그러면은 남북 문제 때문에 강남이 개발이 되게 됐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또 그러니까 뭘까요? 옛날에 그 한강다리 부셔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그냥 이제 북한한테 남았지 않습니까? 인민군 치하에 남아버렸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였어요. 지금이야 강남, 강북에 워낙 다리들이 20개씩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다리 하나 놓는 게 엄청난 일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강남이 이제 그 당시 국가안보. 근데 이제 서로 버린다고 하면은 또 이게 또 난리가 날 테니까 일종의 이제 타협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만약 통일국가였다 그러면 강남 개발은 아주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한강변 정도만. 거기 주변 공간 정도만 개발했지 뭐 대치동이나 수서나 뭐 분당까지 가지는 절대 그렇게 개발은 안 했을 거라고. 그쵸. 이런 건 부질 없는 상상이긴 한데요. 근데 약간 일리가 있는 듯해 보이네요. 약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리가 있다는 거는 약간 의심을 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아니, 있다는 왜냐면 말씀이신데 100%는 공감은 100%는 약간 왜요? 영화로도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1970 좀 되게 좀 아주 얼마 된 전에 얘기죠. 조금 엄청 돼- 영화 재밌게 그 영화 보셨어요? 강남. 네. 예.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1970 보시면서 예, 봤었죠. 예. 어떠시던가요? 느낌? 생각보다 이게 조폭 그게 너무 세가지고 일단 조금 그렇긴 했는데 몇 가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죠. 예. 근데 강남이라는 영화 자체는 사실은 강남 이러면은 그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항상 또 밀접하게 관련돼서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작가님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뭐냐면은 아까 저기 이제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돈이다. 네. 학교 이전이나 이런 것도 돈인데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권력입니다. 권력인데 그 강남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까 그게 제일 컸고요. 그 이제 남북 분단이 아니었으면 저는 개발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가 강남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권 친화적인 중산층을 육성하려고 그랬어요. 중산층. 네, 왜냐하면 서울은 옛날에는 이제 자유당 공화당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도시였어요. 이거 야당 쪽이 강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6.25 때 도망치고 간 게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거기 이제 기존 있는 지식인들이라든가 이 한양도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 결과도 계속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강남에 일종의 그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자기들 이렇게 친화적인 지식인들이라든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입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게 그 반포 아파트들이 옛날. 거기가 이제 서울대가 또 이사 왔잖아요. 원래 마로니에 공원에 있다가 이제 관악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 교수들하고 그리고 이제 KDI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KDI 연구원들 그리고 이제 육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했어요. 반포 같은. 그럼 그 용산 기지랑 가까운 것도 그런 이유가 있나요? 진짜요? 네, 나 맞췄어. 그런 것도 있죠. 찍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 신용산역 그쪽에 국방부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옛날 미군 기지도 있고 그 국방의 주요 기관들이 거기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깝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지형은 지금하고는 상상할 정도로 달랐어요. 어느 정도 도행강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안 썼는데 최근에 이제 증거판을 하면 늘 건데 진짜 충격적이실 거예요. 뭐냐면은 거기 혹시 이렇게 한강철도 지나가시면 왼쪽에 철거지에서 용산역 가시기 전에 왼쪽에 보면은 이게 한옥 같은 기념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세남터 순교 기념관 김대건 신부가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기념관인데 거기랑 설해마을 있죠. 설해마을. 그게 같은 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왜요? 그게 왜요? 아까 말한 그 세남터 그 순교 기념관하고요. 그러니까요. 설해마을이 같은 필지였다고 그러면 왜요? 필지요? 그런 거 한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예. 그 옛날에는 한강이 마를 땐 100m, 200m밖에 안 됐어요. 뿔면 3km까지도 늘어났는데, 근데 거기가 프랑스 사람들이 산 거죠, 신부님들이. 거기 순교 성지니까 거기 땅을 산 거고, 이 땅 건너까지 그 당시는 이제 거의 모래밭이었으니까 설해마을 쪽까지 땅을 그때 땅값이 엄청 쌌죠. 거의 다 모래밭이었어요. 그래서 설해마을이 프랑스 마을이 된 게. 그런 이유. 저도 최근에 그거 너무 재밌는데요? 충격적이죠. 거의 그 정도 되면은.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60년대죠. 60년대. 그 정도면은 그냥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이만큼 거의 그런 정도 아닌가요? 지금 같은 그죠?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여기 거기랑 그게 같은 필지로 누가 땅을 산다고 그러면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때 그 당시는 가능했고 똑같은 게 없었고 다. 그 김도민 신부님 저도 제가 종교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쪽을 한 두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절두산 기념관도 있고요. 근데 그렇고 그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연관 자체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근에는. 먼 그런 비하인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광남 개발에 있어서도요. 예, 굉장히 저도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1960년도라고 하면은 지금 따져보면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예. 오래됐어요. 지금 2020년이야, 누나. 아, 60년 전이야, 60년 전이야. 100년도 안 됐는데. 누나 몇 살인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해마을은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 네. 예, 근데 그게 그런 같은 땅이었다. 차 막히면은 거기서 예? 강 한 번 넘어가는데 1시간도 걸리는데 설해마을. 놀라운 얘기네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강남의 그 강남 개발이 다 알고 계셨지만 말씀 못 말씀 요만큼 이렇게 담아놓고서 지금 다 시청자분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이 뭐냐면 그 개발 단계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란 말이죠. 그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첫 번째는 남북 분단이 제일 컸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하는 이제 그 정권 친화적 그 중산층 육성도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정치자금도 좀 있었어요. 그때 그 강남 1970에도 나오는데 그 이제 그 땅을 이제 사다가 나중에 되팔았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정치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선거 자금을 썼다는 게 거의 통설입니다. 그 71년 대통령 선거 때 그걸 이제 그 영화에서도 1970으로 나오는데 바로 다음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시대. 그 전에 기차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기차가 없잖아요. 최근에나 이제 수서역 생겼지. 1호선 쭉 이렇게 인천부터 연결이 되니까 강북으로만 그렇죠. 연결이 되니까. 예. 이제 2호선 이건 지하철은 이제 별개로 치고 이 철도가 없는 지역이었잖아요. 강남은 최근에 이제 수서역 KTX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그 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자동차 시대에 맞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둔산이나 광주 상무라든가 대구 수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전부 다 그 이제 기존 도시들은 저게 안 맞잖아요. 그 역주에 있는 그런 기존 구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자동차랑 안 맞는 도시잖아요. 막히죠. 막히죠. 길이 좁고 주차장도 없고 길도 없고 이게 모든 게 다 불편하게 만든. 당연히 그때는 자동차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트럭이나 버스 정도만 생각을 한 거지. 그전에는 근데 뭐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상상도 못할 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도시들이 필요했다. 그렇게죠. 그래서 이제 강남이 어떻게 보면 그 블럭으로 돼 있어서 예, 정확히 이렇게 네모반 듯 하잖아요. 모든 블럭이. 생각보다 강남에 많이 하시네요. 저 도곡동 살았었다니까. 도곡동 제 얘기 잠깐만 한 드릴까요? 번도 안 살아봐가지고. 아이, 왜 이러세요. 제가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폭탄 이거 발표를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요, 제가 아는데. 아니, 그 얘기도 그냥 곁다리로 좀 해볼까요? 저도 그 도곡동 하면은, 지금은 도곡동 하면은, 와, 그러잖아요. 지금 뭐, 유명, 고층, 주상복합 빌딩도 거기 있고,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영동 아파트라고 개발공사 계셨다 그랬었잖아요. 그 주공 아파트가 거기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살았었어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요. 주공 아파트. 예, 주공 아파트, 영동 아파트, 주공 아파트. 거기가 제가 302호인가 그랬는데, 그 5층짜리 건물에 연탄을 갈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예, 그것도 같이 개발되는. 좀 이게 다른 의미인데 뭐냐면은 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태남하고 태북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남하고 모르겠어요. 태북이요? 예. 처음 듣는 얘긴데요. 테헤란로 남쪽하고. 근데 테헤란로 물론 이제 테헤란로 북쪽은 이제 보통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 이런 데인데 거기 물론 이제 그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테헤란로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막말로 이제 직업 없어도 사시는 분들이에요. 일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하고 부동산 임대나 이런 것만
해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아, 테헤란로 북쪽에 북쪽은 계시는 거기가 진짜 분들은 강남이죠. 그리고 테헤란로 남쪽은 그러니까 도곡동 이런 데겠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전문직들이 많은 거죠. 그래, 표현을 좀 고급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남도 좀 차이가 물론 뭐 태북에 있는 물이라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테남에 있는 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주셔서 그렇지. 그게 사실 그거거든요. 태북은 작아. 태남은 새. 거의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자녀라든가 이렇게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태북보다는 테남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또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무래도 개발이 그쪽이 예. 먼저 됐거든요. 압구정동 쪽이 먼저 됐고 이건 나중에 이제 강남 걸 타면서 미치 개발이 된 거지. 점점 넓어진 넓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훨씬 그런 자살 가진 분이 많죠. 나중에 예. 압구정을 한번 가보시면요. 예. 한번 그냥 그 신사중학교 있죠. 거기서, 예.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신사중학교에서. 네, 거기 은행하고 예. 그 증권회사 몇 개가 있는지. 굉장히 많은가요? 제가 옛날에 세봤는데 23개가 있었어요. 와, 그 짧은 거리예요? 예. 근데 걸어서도 거기 충분히- 기업이 없잖아요. 현대백화점 빼고는. 그쵸. 이게 을지로나 종로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명동이라든가. 그런데 거기 분이 그만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니. 그만큼 또 이렇게 자금이 흐른다는 다 거죠. 은행들 보면 다 지점 3개씩 있어요. 2개, 3개씩 있어요. 예. 그 짧은 거리. 이게 딴 데는 왜 하나 있고 말거든요. 예. 하나은행이라든가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이 지점이 보통 2개, 3개. 그래서 압구정 중앙지점 있고 압구정 지점 있고 이런 식이에요. 좀 가보시면. 그 자산가들이 강남에 좀 많잖아요, 또. 예. 그런 이유가 잠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강남이라는 땅들이 강남이 도시 개발이 될 때 좀 크지 않았을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크기가 좀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제 강남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요즘 이제 도시 개발하면 다 이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네. 다 이렇게 사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 돈이 없었어요. 국가에서요? 네, 국가에서 국가 내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100평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일단 정부에 줍니다. 국가에? 네, 국가에 일단 맡기는 거예요. 주는 거 아니라 맡기는 거죠. 맡기면은 거기다가 이제 도로, 학교 이런 용지들을 빼요. 그러면 한 70평 정도, 60평, 70평 정도 남겠죠. 예. 이거저거 빼고 나면 그 땅을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땅 평수는 줄었는데 인프라가 깔리니까. 여기 이제 땅 가치는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남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쫄부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근데 또 그 전에 알고 또 땅을 사신 분들이 또 꽤 있었어요. 50년대, 60년대서부터. 그 종로에 있는 주로 이북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땅을 사놓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냥 뭐 썰이겠지만 썰로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60년대, 70년대 굉장히 그 호령하던 그 복싱 선수가 한 분 계셨대요. 예, 그때 그 성함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그 복싱 선수가 국가에서 잘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너 국가를 국가를 이제 국위선양을 했으니 내가 선물로 땅을 줄게. 강남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너 가져. 그랬더니 이런 모래땅 뭐 하려고 놔주냐고. 종로에다가 체육관 하나 차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명예만 갖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나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까? 예를 그게? 들면은 그 은평구 기자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자분들의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걸 했는데 원래 제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논현동이에요. 그런데 은평구로 가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뼈저리게 피하죠. 저 강남 신사동이 될 뻔했는데 은평구 신사동이 됐네요. 아이쿠야. 근데 그 재밌는 게 이제 논현동 얘기를 좀 하시면 이 서울에서는 현자 붙은 동네들이 다 고개라는 뜻이에요. 현자가 고개 아현동 뭐 이런 게 고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논현 고개죠.
눈바닥에 고개란 뜻이에요. 오. 근데 노년은 고개가 있잖아요. 예. 있죠. 있죠. 근데 분당에 가면 서현도 고개거든요. 네. 같은 고개 현자를 써요. 예. 근데 분당 서현도에 고개 있나요? 없는데요? 없죠. 거기 예, 평지인데 싹. 예, 평지죠. 예. 다 이렇게 싹 예. 깎아버린 거예요. 그 깎은 거예요. 예, 그 고개가 있는데 그 흙으로 이제 메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많은 흙은 다 어디 갔을까? 아니요, 땅 메운 데 쓴 거예요. 산을 그 고개를 없애고 땅을 메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 개발하고 분당 개발에 10여 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강남 개발할 때는 강남 개발할 때는 논현동을 이 고개가 남았는데 분당 개발할 때는 없잖아요. 네. 그러게요. 예. 그것도 간단합니다. 돈 문제. 그때 깎을 돈이 없었어요. 10년 차이가 그렇게 그때 많네. 깎거나 물론 이제 좀 고개 낮추긴 했겠죠. 좀 깎아서 낮추기는 했는데 그때는 깎을 중장비라든가 예. 그 정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지만 그것도 개발이나 이건 다 어차피 돈 문제가 다 있고. 국가의 그 인프라 자금이 그런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인프라를 시작하게 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큰 의미가 있는데 예. 어쨌든 그 10몇 년 차이가 그 정도로 크다. 10년 동안 네, 급성장을 한 거네요. 네, 10몇 년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 어떤 데는 고개가 없어지고 어떤 데는 고개가 남았다.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가 그 모든 걸 얼마나 압축 성장을 했냐. 그 얘기 재밌네요. 이건 그 지명 이름에 예, 현자 들어가면 네. 고개가 있고 이런 것처럼 몰랐던 그 지명 얘기 조금 더 해주시죠. 하나만 더 해드리면 개포동 있지 않습니까? 예. 개펄이란 뜻이. 갯벌이요? 개펄. 개펄. 그게 포가 혹시 그런 뜻인가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땡! 틀렸어요. 네. 아니 이게 포구할 때 포자인데 한자로는. 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 한자 이름으로 그 동네 뜻을 아시려고 그러는데 예. 물론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두를 쓰듯이 예. 이두를 쓰듯이 그냥 그 발음에다가 한자로 이렇게 행정 이걸 바꿔야 되니까 행정용어는 한자 용어들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꿨는데 개포동은 그냥 단순히 거기 너무 질고 예.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그럼 개펄이어서 개포동. 개포가 그렇게 됐네요? 개펄이어서 개포동이라고. 그럼 그거 다 메꾼 건가요? 다 메꾼 거예요. 네. 오.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아주 오래 그 전에 논바시아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삼성병원 땅은 도저히 땅으로 쓸 수 없는 땅이었대요. 아무것도 못한 땅. 삼성병원. 지금 보면 지금은 좋은 땅인데 예전에 농사도 짓기 힘든 땅. 왜요? 너무 물이 잘 들어. 물이 잘 들어가서. 강이 너무 그쪽 양재천 물이고 너무 물이 잘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땅. 그리고 이제 농번이냐 산업사 사회냐 산업화 사회냐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그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채소도 심기 힘들었대요. 예전에는 땅을 다 그렇게 뭐 채소를 심을 수 있냐 없냐, 그렇죠.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눈 농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땅을 채소 심잖아요. 근데 채소도 못 심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땅이라고 해서 이제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사고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하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강남이 개발된 지가 벌써 50년? 예, 이제 반세기 좀 넘어. 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최근이라고 하면은 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100년도 안 됐다. 아니,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또 트렌드가 또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강남 땅은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계속적인 발전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강남이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극장도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기억하실 그 정도는 아마 그거 기억 못하죠. 근데 80년대만 해도 극장도 거의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것만 많았죠. 유흥시설만 많았죠. 근데 그 예술의 전당 바로 옆에 있지만 이제 예술의 전당 근데 그 사실 너무 이제 고립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위치가 고립돼 있고 근데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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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초반에
문화 시설이 별로 없었는데 한 21세기 들어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공연장도 뭐 시어터, 뭐 한전 시어터, 무슨 뭐 광림 시어터, 뭐 이렇게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짓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돈 갖고 뭐 이렇게 막 천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좀 잘못 이게 고급 문화를 찾게 돼 있거든요. 예.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건 뭐 이런 데서 계속 투자도 하고, 물론 구나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 이런 것도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스타일들이 좀 바뀌는 거죠. 그야말로 선순환이 되는 거네요. 네. 자금이 있는 곳에 네.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는 곳에 그 인프라가 생기고 인프라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가 들어오고 또 투자가 들어오고. 예, 또 하나는 이게 또 강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중에 하나가 예.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맞아요. 홍대 못지않게 또 강남을 또 좋아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강남 보시면은 특히 이제 강남역 근처를 보시면은 뭐 맛집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거리가 매력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그런 것도 없을 없어요. 그건 예. 아닌데 사람 무지하게 모이잖아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하나거든요. 모이기 좋아서. 예? 이유가 뭘까요? 모이기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경기도에 거의 전 지역을 다 간 버스들이 다 다니잖아요. 교통의 편의성.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특별히 그렇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특별한 상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뭐 특별히 이렇게 매력 있는 가게다른 게 많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고속도로도 또 많이 모여요, 거기서. 경부소 고속도로 끝도 보이고. 다 그쪽에서 거기 다니는 좌석버스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경기도 다 간다고 해도 거의 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맞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거리 자체가 매력 있는 건 아닌데 인프라가 그런 인프라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트렌드인데, 예, 진정한 그 강남역에서 길에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예쁘게 이쁘게 갖고 다니는 분들 있죠. 잘 꾸미는 분들은 다 타실 분들이에요. 그 진정한 강남이는 강남 그 한복판에서 슬리퍼 찍찍하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한 장에 그러고 다니는 분이 진정한 강남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트렌드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강남구 시의원분을 한 분 잘 아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이 강남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땅구에 비해서는 이게 좀 많이 이제 그대로 자기 구에 쓰지를 못하고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로 많이 가죠. 근데 그분 말씀이 물론 이제 강남이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뭐 집값도 많이 받고 이렇게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인정은 한다. 근데 또 한번 생각을 해봐라요. 강남구 인프라를 강남 사람만 쓰니. 아까 말하는 이제 외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는데. 예, 맞아요. 네, 그런데 그만큼 이 강남도 그만큼 또 이 서울에 대해서 그만큼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말씀도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외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물도 있을 거고, 뭐 차도 지나가는 차가 몇 대일 것이며, 그러니까 뭐 이 말씀 보시면 예를 하나 드렸는데 좀 뭐라도 약간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하수도 있잖아요. 예. 인구 비례 하수도량이 2배가 넘는데. 그 외부인들이 많다. 네,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강남 가면요 화장실 인심도 좋다. 화장실 다 열려 있어요. 강남에 많이 가는 외부인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슬리퍼 신고 간다. 어쨌든 여러 가지 트렌드로 젊은이들의 거리가 되기도 했고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적인 트렌드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은 또 젊은이들과 얼만큼 소통을 하실 수 있는지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네. 오늘 신조어가 뭔가요? 네, 오늘 신조어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에 딱 맞는 신조어입니다. 세 글자고요. 세 글자. 네네. 예. 오늘 이야기를 했던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세 글자고요. 그럼 작가님께만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완전 유리하죠. 네네. 세 글자입니다. 완네스. 완네스? 네. 완네스요? 네네. 아, 남자 완네스. 완스는 하는데. 예. 네, 완네스. 완네스 뭘까요? 완네스. 유추를 좀 해볼까요? 네네. 아, 오, 스타일. 오 맞아요. 네, 네. 맞췄어요. 이야, 완전 역시 내 스타일. 작가님이시구나. 이야, 네, 완네스. 강남 스타일 영어처럼 네, 완전 내 스타일 맞췄습니다. 완네스. 네. 그렇습니다. 이 작가님 같은 스타일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완네스가 아니었을까. 아, 스타일이세요? 예, 아니 처음에는 이 도시 계획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마치 뭐냐면 아는 형님이랑 같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왕년엔 말이야. 저기가 다 모래바닥이었어. 이런 얘기 듣는 것 같은 예, 그런 개발 기분이 얘기, 드네요. 강남 개발 얘기 나오니까 은근히 되게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아,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예,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예, 개발, 예, 투자. 네. 사실 이 오늘 한정수 작가님께서 그 오늘 그 강남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또 다른 책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맞아요. 네. 또 모시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는 또 색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강남 얘기뿐만 아니라 더 맛있는 얘기로 또 모시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시 전에 인사는 드렸지만, 네. 예, 그 제가 약간의 복선을 지금 깔았는데,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실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영역이 굉장히 넓으세요. 전혀 다른 류의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책 제목이 강남의 탄생이잖아요. 네네. 강남의 탄생은 그 다음 제목은 뭐 강서의 탄생, 예, 인천 서북구의 탄생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주제예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겠어요. 그런 굉장히 넓은 영역의 책을 쓰시는 예예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는 어떤 작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떤 책으로 또 인사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런 말씀 마무리 단계에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어줍지 않지만 글 쓰는 목표가 남이 쓰지 않은 주제를 쓰겠다. 되도록이면은 틈새 시장. 틈새 시장에서 많이 팔리건 적게 팔리건 간에 그래서 그게 목표인데 뭐 반응이 좋은 책도 있고 안 좋은 책도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쌓으려는 게 좀 거창하지만 국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그럴까?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청자 인사. 분들께 저희 문화 놀자라고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문화야 놀자. 다음 주에 만나요.